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4년 12월 22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이번 주에 군수산업, 굉장히 큰 규모의 군수산업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 나라의 장관들이 모여서 미얀마 내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건지 태국 방콕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 건물이 일본의 그 도시바에서 분사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 키옥시아라고 해요. 이 기업이 도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수요일 오늘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량 데이터가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그 금융통화위원회를 내일 목요일 엽니다. 지금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에는요. 이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중국의 11월 한 달 소비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4.6%였는데 실제로는 3.0%로 나와서 크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10월에 4.8%로 나온 거에 비해서도 아주 크게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민간 투자도 예상치는 3.5%였는데 실제는 3.3%로 나와서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그 원동력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배경에는 또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서 관세 장벽이 올라가면은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중국 위안화 가치를 더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키워보겠다. 그리고 둘째는 민간 소비를 키워서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내수 시장이 크지 않는 그런 이 어려움은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수출 일변도 어떤 수출 제조업 일변도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이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많은 장벽과 기득권을 해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소식은요. 태국의 그 탁신 여자 총리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데 주요 아젠다는 경제 통상 협력과 동남아시아 지역 안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의 대통령 디사나야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좌익 그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있는데 9월에 깜짝 예상하지 않았던 건데 당선이 됐어요, 이분이. 그리고 첫 번째 해외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서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스리랑카가 지금 안고 있는 부채 위기를 인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어제는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둥글럽적한 얼굴을 가진 분이 중국 샹하이의 부시장을 하는 화유엔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타이완을 방문을 해서 지금 샹하이라는 도시와 타이베이라는 도시가 그 두 도시 간의 그 인터시티 포럼이라는 걸 매년 개최를 해요. 그 민간 영역의 행사인데 주로 경제인들이 참여를 하죠. 거기에 아주 이례적으로 정부의 고위 관료가 참석을 어제 했다고 합니다. 자, 12월 18일 오늘 수요일이 되면은요. 해외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찾으려던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죠. 니폰 스틸이 미국의 역시 대표적인 철강 기업 US 스틸을 140억 달러를 주고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딱 1년이 되는 기념일이에요. 근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차기 대통령 트럼프나 미국의 상하원 의회 전부 다 지금 일제히 반대를 하고 절대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런 기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것이 미국의 뭐 철강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특히 펜실베니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뭐 오하이오라든지 이런 북부 중서부에서도 북쪽에 해당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 철강 산업이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뭐 중국 기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기업이잖아요. 외국 기업이 와가지고 덜컥 이걸 인수를 하겠다. 뭐 그러면 뭐 아무리 뭐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뭐 고용을 유지를 하고 이런 사탕 발린 말을 하더라도 미국 사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시바에서 이제 분사를 한
키옥시아라고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가 있죠. 이 기업의 그 대주주는 지금 베인 캐피탈이라는 미국계 사모펀드로서 지분을 56.2%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도시바가 이제 40.6%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분사를 해서 오늘부터 도쿄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 시작 첫날에 주가가 10% 넘게 지금 빠지고 있어서 이 투자한 자금 회수를 잔뜩 기대를 했던 베인 캐피탈과 그 베인 캐피탈이 이끄는 컨소시엄 투자자들은 지금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태국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내일 12월 19일 목요일이 되면은 베트남에서 군수산업 전시회 아주 큰 규모로 행사가 열려요. 베트남이 과거에 소련의 우방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무기 체계가 소련제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독일과 일본 등지에서 무기를 도입을 하겠다는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이번 전시회에 베트남의 그 25개 나라에서 약 200여 개의 전시업체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행이 내일 25bp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 G2 글로벌 투자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만 보면 인상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지금 임금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임금이 오르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지요. 게다가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당이 독자적으로는 여당을 할 수 없어서 공민당, 고메이당이라는 정당과 또 민주당이라는 야당 정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당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3월과 4월에 이루어지는 일본의 그 춘투라고 있어요. 매년 봄에 그 임금 인상 협상을 하는 일종의 연례적인 행사이거든요. 그 춘투가 끝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있고요. 게다가 7월에는, 그러니까 내년 7월이죠.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해서 어떤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는 일만은 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금리 완화 기조를 내년 7월까지는 유지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지금 압력을 넣고 있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내일은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G2 글로벌 투자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은 필리핀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과 금리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20일 금요일은요. 먼저 12월 19일 목요일은 포르투갈 정부가 마카오를 중국 정부에 반환하기로 결정한 그 반환한 날로부터 딱 25주년이 되는 기념일이고요. 12월 20일 금요일은 홍콩 반환에 합의한 영국과 중국이 두 나라가 협정을 맺은 지 딱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와 짜오스 양 그 중국 총리가 만나가지고 협정문에 그 서명을 한 날이죠. 그리고 이제 아세안 10개국 나라의 그 장관들이 태국 방콕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내전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12월 20일 금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일본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후지소프트라고 있어요.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와 이 AI 관련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4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미국계 사모펀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인 캐피탈이고 또 한 군데가 KKR, 그러니까 콜버그 그라비스 로버츠라는 이름을 가진 그 KKR 사모펀드죠. 이 두 군데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KKR이 그 2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는 데드라인이 바로 내일 모레 12월 20일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아통신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이 콘텐츠를 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또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